Evaluating and Inducing Personality in Pre-trained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고항유현 지앙이라는 사람이 1저자이고 보시다시피 6명의 저자가 있고요. 그리고 뉴립스 2023에서 퍼블리케이션이 되었습니다. 아카이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개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퍼스널리티를 인식하는 것, 주어진 어떤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음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들로부터 퍼스널리티를 인식하는 연구에 주로 치중이 되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Large Language Model, LLM들에도 퍼스널리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어썸션 하에 LLM의 퍼스널리티에 대한 그 분석은 케이스 스터디 수준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져 왔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서두를 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Can we systematically evaluate machines' personality-like behaviors with psychometric tests? If so, can we induce a specific personality in these LLMs?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사이코메트릭 테스트를 LLM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한편 퍼스널리티는 사람을 유니크하게 만들어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LLM 모델도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또한 LLM 모델로부터 임의의 특정 퍼스널리티를 이끌어낼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논문의 프로블럼, 솔루션, 컨트리뷰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논문의 프로블럼은 LLM의 퍼스널리티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끌어내보자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것은 MPI, Machine Personality Inventory의 약자로 이 저자들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객관식 형태의 그 설문지, QA 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스널리티를 이끌어내기 위한 LLM에 대한 프롬프팅 기술, 이것을 이제 P 제곱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기술을 솔루션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LLM에 대한 머신 퍼스널리티 연구를 최초로 퍼스널리티 트레이트 이론에 기반해서 빅5라는 빅5 팩터 이론이 있는데요. 퍼스널리티 트레이트 이론에 기반해서 체계적으로 시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MPI라는 것을 설계를 해서 제공을 했다. 또한 이 P-스퀘어를 설계를 하고 이를 통해서 퍼스널리티를 유도해내는 것이 가능함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 논문에 기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문의 메소드입니다. 우선 먼저 MP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MPI를 설계할 때 이 저자들이 기반을 삼았던 이론은 빅5 퍼스널리티 팩터가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openness, 그리고 conscientiousness, extraversion, agreeableness, 그리고 neuroticism까지 해서 5가지의 팩터들에 기반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5가지 요인들의 앞글자를 따서 OCEAN,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오션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오션 팩터 각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오픈니스와 같은 경우에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를테면 상상력이나 호기심, 모험심, 예술적 감각 등에 대해서 보수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성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conscientiousness와 같은 경우에는 성실성이라고 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성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엑스트라버전은 외향성이고요. 다른 사람과의 사교, 자극과 활력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그리어블니스는 우호성이라고 해서
타인에게 반항적이지 않은 협조적인 태도가 얼만큼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뉴로티시즘과 같은 경우에는 신경성이라고 해서 분노, 우울감, 불안감 등과 같은 불쾌한 정서를 얼마나 쉽게 느끼는 성향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에 기반한 IPIP 그리고 IPIP-NEO라는 그런 테스트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설계된 이 테스트들을 기반으로 MPI라는 것을 설계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머신에 대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이제 설계를 하긴 했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두 가지 버전으로 설계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120개의 아이템, 120개의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120개의 아이템으로 되어져 있는 규모이고 두 번째 버전은 1K개, 약 1000여 개가 되겠죠. 1000여 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때의 아이템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답변 후보들, 옵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하나를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이템에 대한 예시가 화면 하단에 테이블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MPI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템플릿을 보시면 given a statement 쭉쭉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래쪽에는 옵션스라고 해서 A부터 E까지 객관식 그 문항들이 나와 있죠. 선택지들, 옵션들이 나와 있고 맨 아래쪽에 answer 땡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you 하고 $statement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이 오른쪽에 있는 스테이트먼트 예시들이 하나씩 들어가서 한 개의 아이템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given a statement of you 땡땡 you have difficulty imagining things 점 하고 나서 이제 다운표 닫고 그 다음엔 please choose from blah blah 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옵션스에서 선택해 라고 LLM한테 이 텍스트 자체를 던져주면서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퀘스천에 대하여서 LLM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를 묘사해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스테이트먼트들은 사전에 잘 준비가 되어진 거라고 그랬죠. 사람이 전문가가 직접 설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를 하면서 각각의 스테이트먼트가 오션 팩터들 중에 어떤 팩터와 관계가 있는지 또 관계가 있다면 네거티브하게 관계가 있는 것인지 포지티브하게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여기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로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스테이트먼트는 일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나 자신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답변 가능한 그런 고차원적인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라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MPI를 LLM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 기본적으로 저자들은 지로샷 방식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로샷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앤서링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매트릭으로는 민값과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매트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오션 점수를 각각의 그 오션 팩터 각각에 대한 민값과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을 구해서 그거를 가지고 결국에는 퍼스널리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그 점수에 대해서 좀 일반화해서 수식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사실 이건 별거 아니긴 합니다. 여기서 D가 의미하는 것은 오션 팩터 각각을 의미합니다. O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E나 A, N 등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미 팩터 D에 대한 스코어를 일반화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딱 봐도 평균 매기는 그런 형태의 수식이죠. 그래서 IP는 아이템 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션 팩터 D에 대한 어떤 아이템들 모음 안에 속해져 있는 한 개의 알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알파는 테스트 아이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장 테이블로 본다면 이런 스테이트먼트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O와 관련된 모든 아이템 풀들이라고 하면은 이 주어진 스테이트먼트 셋이 전부라고 했을 땐 이 두 녀석만 해당이 되겠죠.
그죠? 요 놈들 두 놈 중에서 한 개를 각각 알파로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템플릿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어진 아이템 한 개와 템플릿을 사용하면 한 개의 완성된 그런 질문이 되잖아요. 그 질문을 LLM한테 던져서 이제 답변을 얻어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얻어낸 답변이 앞장에서와 같이 옵션을 해가지고 A부터 E까지 이렇게 주었다면 당연히 모델은 이 중에서 한 개를 답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어떻게 줄지는 또 사람이 정해줘야만 하는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A가 5점이고 그리고 very inaccurate을 1점이고 그래서 5, 4, 3, 2, 1 이런 식으로 점수를 이제 매겨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점수 체계를 이 임의의 함수 f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수 f를 통해서 나온 점수들을 가지고 이제 평균을 매기고 있는 형태로 정의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수식에 기반을 해서 오션 팩터의 스코어에 대한 민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또 그에 대한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 스코어를 기반으로 LLM의 퍼스널리티 존재 여부를 확인을 하는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internal consistency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internal consistency라는 개념이 다른 게 아니라 LLM이 정말로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다면, LLM 안에 퍼스널리티가 존재한다면 이 주어진 MPI 테스트에 대하여서 해당 LLM이 준 결과가 그 팩터별 그 점수가 좀 일관성 있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이 낮은 값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internal consistency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LLM의 퍼스널리티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LLM의 퍼스널리티가 존재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테스트 결과와 어떤 비슷한 성향 혹은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즉 사람과 비슷한 민값, 스코어의 민값과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이 보이지 않겠냐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실험 결과를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소드로 소개드릴 것은 P-스퀘어입니다. 이 P-스퀘어는 퍼스널리티 프롬프팅을 줄여서 저자들이 이렇게 간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이름을 정의한 것이고요. 이 P-스퀘어의 펄포스는 무엇이겠습니까? LLM의 퍼스널리티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inducing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에는 어떤 assumption이,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수의 사람과 유사한 오션 팩터 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앞장에서 LLM 퍼스널리티 존재 여부를 확인할 때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 사람들의 테스트 결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LLM 퍼스널리티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과 유사한 오션 팩터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다면 해당 LLM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잠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개성이 혼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혼재되어 있는 개성들로부터 특정 개성을 어떻게든 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설계된 P-스퀘어 메소드의 브리프 아이디어는 빅5 팩터, 오션 팩터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실생활에서의 언어, 자연 언어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건 당연히 일리 있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것을 assumption을 또 두어서 assumption으로 두어서 이걸 바탕으로 체인 프롬프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체인 프롬프트 방식이 퓨샷, example을 주는 방식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과거의 연구를 바탕으로 빅5 팩터와 실생활 언어 사용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체인 프롬프트 방식을 새롭게 제시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P-스퀘어 스텝이라고 해서
그 논문의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화살표가 좌상단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가가지고 마치 체인처럼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체인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상단부터 보시면 이 모션 팩터들 중에서 설명의 용이함을 위해 E라는 팩터를 지금 컨트롤하려고 한다. 이것을 인듀싱 하려고 한다. 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E에 대한 것을 좀 E에 대해서 파지티브한 성향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단순한 아주 나이브한 프롬프트를 만들어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사람이 직접 만든 거예요. You are extroverted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나이브 프롬프트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요. 1호부터 Psychological Heuristics 기법에 의해서, 즉 이것은 결국 맨파워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힘을 빌어서 결국 휴먼 제너레이티드 된, 왼쪽에 있는 나이브 프롬프트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키워드 프롬프트라는 형태로 나이브 프롬프트가 컨버전 되게 되는데, 컨버팅 되게 되는데, 이 과정도 결국엔 사람의 파워가, 맨파워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이콜로지컬 백그라운드에 기반을 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표현이 바뀌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죠. You are talkative, outgoing, energetic 등과 같은 이런 표현들이 더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키워드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talkative, outgoing, energetic 이런 것들이 키워드인데, 이런 키워드들을 psychological heuristics라고 이 사람들은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기반해서 결국에는 사전 기반으로 결국 이것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걸 빨간색으로 표기한 이유도 이 부분이 이 논문에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잘 설계를 한 사전 기반의 휴리스틱스를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 프롬프트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런 다음에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해서 요 왼쪽의 프롬프트를 퍼스널리티 프롬프트라는 형태로 바꿔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LLM을 사용을 해서 퍼스널리티 프롬프트를 만드는 동작이 필요한가라고 한다면, 이 퍼스널리티 프롬프트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로 이게 목적을 다 달성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인풋으로 이게 다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컨텍스트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상황 하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너라면 어떻게 느낄 것 같아? 라고 질문을 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LLM에게. LLM에게 질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LLM에게 좀 더 프렌들리한, LLM에게 좀 더 suited 된, 좀 더 맞춰진 형태의 프롬프트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퍼스널리티 프롬프트 자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 이 P-스퀘어 스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퍼스널리티 프롬프트 만들어낸 것을 다시 LLM의 인풋으로 사용을 해서, 그래서 LLM으로 하여금 원하는 어떤 특정 타깃 팩터의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한 성향을, 퍼스널리티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LM에게 좀 더 친숙한, 사람이 제너레이션한 프롬프트 형태보다는 LLM 자신이 생성한 퍼스널리티 프롬프트가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패밀리어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LLM으로 하여금 원하는 퍼스널리티 트레이트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퍼스널리티 프롬프트가 화살표를 따라서 LLM이 입력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 또 다른 입력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컨텍스트, 왼쪽 부분과 같이 어떤 문제 푸는 걸로 생각하면은 지문 같은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문제 혹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문장이 하나 나오고요. 이것들을 입력으로 취해서 이 LLM은 원하는 타깃 팩터, 퍼스널리티 팩터의 뉴트럴한 혹은 포지티브한 혹은 네거티브한 성향을 가진 앤서를 혹은 레스폰스를 생성해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라이브 프롬프트부터 시작해서 키워드 프롬프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퍼스널리티 프롬프트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LLM 자신에게 마치 체인처럼 이것을 연결해서 다시 넣어주는 이 체인과 같은 이 구조, 이것을 일컬어서 체인 프롬프트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체인 프롬프트 방식이 퓨샷, 이그젬플 방식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저자들이 이것을 아무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인 오브 소트의 파워를 입증한 과거 연구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주장을 굉장히 강한 문장으로, 강한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인 프롬프팅 방식이 퓨샷, 이그젬플 방식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약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 하에 이 P 스퀘어 스텝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PI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실험에 사용한 모델들은 파운데이션 모델로는 BART, GPT-NEO, GPT-NEO-X, 그리고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파인 튜닝이 된 모델들로는 이런 세 가지의 모델을 사용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세팅으로는 템페러처를 0으로 주고 실험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아래 테이블 2에 나와 있는 실험 결과를 이제 봐주시면 120개짜리 MPI를 가지고 LLM의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부터 해서 N까지 각각의 팩터별로 해서 스코어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민값이죠. 민값 스코어이고,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그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값과 함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코어 값이 뭐 낮으면 좋다 혹은 뭐 높으면 좋다 그런 건 꼭 아니죠. 그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휴먼과의 비교인데요. 휴먼 부분은 이게 오른쪽에 표기가 된 것처럼 61만 9천여 명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오션 팩터에 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코어도 있고, 그리고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도 나와 있죠. 재밌는 점이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이 다 이제 1에 가까운 그런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얻어진 결과가 3.4, 3.6, 3.4, 3.6, 2.8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중간에 알파카를 잘 보시면 알파카도 유사한 그 팩터 점수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6, 3.75, 4.4, 3.4, 물론 여기서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3.6, 3.5, 2.75, 2.8 준수하게 가까운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입니다.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이 휴먼에 대한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과 거의 흡사하게 많이 차이가 안 나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LLM이 특히 이제 알파카 같은 경우 인터널 컨시스턴시가 충분한 수준으로 이제 보이고 있다.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이 충분히 낮은 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유사한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또 그 각각의 팩터별 점수가 또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LLM의 퍼스널리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음 실험 결과는 P-스퀘어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실험 내용입니다. MPI를 사용을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먼저 했는데요. 테이블 3을 우선 보시면 타깃으로 5부터 해서 N까지 순서대로 각각을 인듀싱을 시도를 했을 때 포지티브하게 더 끌어올리려고 시도를 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5부터 해서 각각의 N이 실제로 MPI에 의해서 어떤 수치를 보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아고날 부분이 유독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스코어가 커지고 있죠.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타깃 팩터에 대해서 인듀싱을 시도했을 때, P-스퀘어를 시도를 했을 때 실제로 MPI를 통해서 측정을 한 결과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듀싱이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따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험 결과에서 더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 팩터를 인듀싱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반대급부로 다른 팩터들에게 네거티브하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예를 들어 뉴로티시즘을 올리려고 했더니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이 더 이제 굉장히 낮은 수치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그리어블을 올리려고 했을 때에 비해서 뉴로티시즘을 올리려고 했을 때 E나 C나 O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재밌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맨 아래에 있는 이 뉴트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듀싱을 이제 포지티브하게 이제 끌어올렸을 때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뉴트럴한 상태에서의 결과를 비교해주기 위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듀싱을 포지티브하게 끌어올리지 않았을 때는 원래 3.5점이 나왔어야 하는데 포지티브하게 끌어올렸더니 이것이 4.54점을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4에서는 P-스퀘어를 다른 두 개의 베이스라인 메소드들과 비교해주고 있고요. 나이브와 월즈는 둘 다 비교적 단순한 기법으로 기존에 잘 알려진 기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P-스퀘어가 다른 두 개의 베이스라인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팩터별 스코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그 프롬프팅 베이스라인 메소드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인듀싱이 더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더 인터널 컨시스턴시도 비교적 준수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P-스퀘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비니에트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고요. LLM에게 입력으로 어떤 특정 시나리오 혹은 컨텍스트 그런 다음에 퍼스널리티 프롬프트 주고 그 다음에 퀘스천 또는 인스트럭션을 인풋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 후에 LLM으로 하여금 어떤 에세이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특정 객관식으로 준 다음에 이 중에 하나 선택해가 아니라 에세이를 쓰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풋과 아웃풋 세팅은 앞에서 봤었던 피규어 2에서의 하단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퍼스널리티 프롬프트, 컨텍스트, 그리고 퀘스천이 들어가게 되면 LLM은 어떤 그 답변을 장황하게 서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에세이 형태를 쓰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타깃으로 바라는 특정 그 팩터가 있는 거죠. 퍼스널리티 팩터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퍼스널리티 프롬프트 안에 잘 담겨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 생성된 에세이에 대하여서 100명의 사람, 프롤리픽에서 온라인상에서 고용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100명의 사람에게 평가를 맡기게 됩니다. 이 각각의 휴먼 평가자들은 멀티플 초이스 질문지를 받게 됩니다. 객관식 형태의 질문지를 받게 되고 그 안에 LLM에 의해서 생성된 리스폰스 15개가 담겨 있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오션 팩터 각각에 대하여서 포지티브, 뉴트럴, 네거티브 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자들은 어떤 특정 오션 팩터들 중에서 특정 팩터에 대해서 포지티브하게 예를 들어서 인듀싱된 버전이라고 문장을 예를 들어 이제 보게 되면 그 문장이 그렇게 포지티브하게 인듀싱 되지 않은 다른 버전의 예를 들면 뉴트럴한 버전의 그 문장에 비해서 실제로 정말 포지티브하게 인듀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공적으로 인듀싱이 되었다면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 100명의 사람에게 평가를 받게 되어서 100개의 리절트를 잘 수집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50개는 그 베이스라인이라고 볼 수 있었던 앞장에서도 소개가 되었었던 이 두 번째 베이스라인 월즈가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그 월즈에 대해서 그 월즈 기법으로 생성된 것에 대하여서 그 측정을 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50개의 그 결과는 P-스퀘어에 의해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하여서 측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약이 이 화면 하단에 테이블 6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표의 수치들은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의 평가자들은 해당되는 그 리스폰스 텍스트가
성공적으로 잘 인듀싱 되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되었다면 뭐 예를 들면 1점, 아니라면 뭐 0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 매긴 수치 이후로 높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월즈에 비해서 기존의 그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했을 때 P-스퀘어가 전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는 포지티브하게 인듀싱 된 케이스, 마이너스는 네거티브하게 인듀싱 된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나눠서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P-스퀘어가 MPI를 통한 실험 결과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뿐 아니라 이 비니에트 테스트에서 실제 에세이를 쓰도록 하는 자연어 생성하는 이런 그 유형의 테스트에서도 사람에 의해서 판단을 맡겼을 때 더 높은 그런 성능을 보였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찰입니다. 이 논문이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다룬 것은 사실입니다만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테스트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LLM이 보였다고 해서 LLM의 퍼스널리티 존재를 입증했다, 이렇게 이제 논리 구조가 잡혀 있는데요. 사실 테스트 아이템이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 대한 결과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평균 매긴 결과 한 개의 LLM의 결과를 비교한다? 저는 솔직히 좀 갸우뚱했습니다. 차라리 이미의 사람 N명, 예를 들어 뭐 N이 1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 한 명이 MPI 테스트를, 동일한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한 후에 그것들로부터 얻어진 수치와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LLM으로 하여금 여러 번 시도를 하게끔 한 다음에 또 사람 N명, N번 시도했으면 사람도 N명 해가지고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비로소 LLM 퍼스널리티 존재 입증에 대해서 조금 더 당위성이 논리적으로 좀 더 강건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인 프롬프트 방식이 example, 퓨샷 방식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 연구들을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퓨샷을 아예 배제했잖아요. 퓨샷과의 비교 실험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 논문에서는 지로샷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체인 프롬프트 방식에 퓨샷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적용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예 이 체인 프롬프트 방식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퓨샷과도 비교해 볼 수 있고 체인 프롬프트 방식 쓰면서 퓨샷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인공지능 모델로 하여금, 언어 모델로 하여금 특정 페르소나나 퍼스널리티를 갖도록 하자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시기적절하게 또 매우 재미있는 주제로 수행된 연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